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불안과 금융 위기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들의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슈아입니다. 오늘 유럽연합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에 대한 투표는 부결되었습니다. 다행이죠. 말도 안 되는 법안인데, 자기 살 깎아먹는 법안 그런 거죠.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에서 은근히 바란 면도 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지면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작년에 중국이 채굴자들을 쫓아내는 바람에 미국만 신났죠.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강국이 이제는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좋은 뉴스니까 코인 가격이 좀 올라야 하는데 이거 참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여전히 횡보 중입니다. 자, 지금은 온 세상의 시선이 오직 한 곳에 멈춰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미국 FOMC 미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뉴스는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그냥 나가버리고 있는데, 리플이 SEC를 상대로 의미 있는 승리를 해도 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도지 강력 홀딩한다 이렇게 외쳤는데도 코인 가격은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지금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은 답니다. 금리, 오직 금리입니다. 지금 드디어 이번 주 3월 16일에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7일 새벽 3시에 결과가 탁 나오고 3시 30분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되죠.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시장의 예상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발표가 하루하고 19시간이 남았습니다. 3월 16일 2시입니다. 미 동부 시간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3월 16일 예상치가 0.25%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7.3%. 2.7%만이 0.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OMC 미팅 때는 어떻게 될까? 0.5%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97.3%, 그리고 0.75%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2.7%,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에서 그대로입니다. 100%가 0.25%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달 6월 달도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도 0.25%를 추가할 걸로 모두 다 예상을 합니다. 7월 달에는 0.75%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11.5%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건요. 11.5%가.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 18.9%가 1%에서 머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한 박자 늦게 인상하는 그룹, 그리고 계속해서 0.25%씩 인상하는 그룹,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올해 말 12월 14일에 1.5%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42%, 그리고 1.75%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41.3%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1.5%에서 1.7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시장의 예상은 97%의 확률로 0.25% 인상, 그리고 매번 FOMC 미팅 때마다 0.25%씩 올리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 시장의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제롬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0.25%를 올려보다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더 강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냥 으아 하고 시장이 이거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25%씩 매번 올리는 건 아니고 몇 번 올리다가 이거 좀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전쟁에 이런 변수도 있고 하니까 좀 봐가면서 좀 하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GDP 예상도 이번에 내놓게 되는데요. 올해 1몇 프로, 2%대 뭐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또 이거 안 좋습니다. 그러면 리세션, 불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게 반응을 할 듯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불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불황 오고 부동산, 주식 다 꺼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젯밤에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딱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디서 봤대는데 대공황이 올지 모른대 그러면서 그때 다 주워 담아야 한다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그렇지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돈이 있어야 주워 담지 돈이 있어야 주워 담을 텐데 참 이거 참 불황 대공황 뭐 이런 말들 들으면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캐시, 현금 보유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들의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동반 하락을 하게 되겠죠. 주식, 부동산 뭐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데 코인만 독야청청할 수는 없습니다. 동반 하락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코인 다 팔아야 할까요? 자, 문제는 불황이 언제 오느냐 그걸 정확히 아무도 모르죠. 경제학자들은 올 말에서 내년 초쯤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연준에서 그렇지만 돈을 더 찍어내서 한 번 더 카바할 수도 있을까요? 유동성으로 또 카바 이런 나이스 카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정적인 대응 이건 보나마나 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응도 좀 순발력 있게 또 상황에 맞게 해야 할 텐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눠봤었는데 지금의 미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으로 너무 억지로 이끌어 올린 게 아닌가. 우리가 언제나 이 안 좋은 상황도 가늠을 해보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만약에 상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다 폭락을 해버리는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나빠질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우리가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 안에 2% 이상을 올려버리고 또 초긴축 정책을 펴겠다. 아니면 또 연준이 뭘 하든지 이 금융위기는 이거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정말로 대공황이 온다면 그렇게 되면 다 폭락을 하겠죠. 코인도 폭락하겠죠.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3월에 9,000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4,000달러 밑으로 3,000 얼마까지 팍 그냥 30분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는지 여러분들 정말 초유의 상황이었으니까 그 상황을 기준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다른 거 조금 더 좀 자연스러운 우리가 뭔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자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상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S&P 500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인데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9월 말에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 둘 해서 이제 11월 달에 엄청 빠졌다가 살짝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빠져서 3월 달에, 2009년 3월 달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그리고는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는데
9월 달에 폭락했을 때 원위치가 되는 데까지 2010년 4월 그러니까 1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와, 굉장히 오래 걸렸죠. 회복하는데.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결국은 뚫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우상향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요. 하지만 회복하는데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S&P 500은 개별 종목이 아니고 미국 상위 500개 회사의 평균을 낸 그런 지표입니다. S&P 500개 회사. 하지만 이 500개 회사 중에서도 더 빨리 회복을 한 회사들도 있겠죠. 급 성장주 또는 혁신주라고도 할 수 있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대표가 아마존과 구글인데요. 아마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아마존이 했는지. 자, 아마존 차트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9월달 여기 밑에 보이시죠? 9월달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는데 하나, 둘, 11월에 최저점을 찍고 바로 반등을 합니다. 한 3월 달에 S&P 500은 최저점을 찍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잠깐 횡보를 하더니 바로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쭉쭉쭉 전고를 뚫고 그냥 바로. 자, 그런데 이 폭락을 하기 바로 전에 아마존 주식이 한 $77 정도입니다. 그런데 폭락했을 때 최저점에서는 $35. 그러니까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S&P 500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등을 했고요. 4달 만에. 그리고는 전 고점까지 뚫고 지금 여기까지. 아마존 현재 가격 $2,837. 이게 아마존입니다. 구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9월 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최저점을 찍고 그리고 바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만에 폭락 전까지 회복을 하고 쭉 올라가서 전 고점을 두드리다가 결국은 뚫고 쭉 와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은 같이 폭락을 했지만 훨씬 빠르게 반등을 했고 바로 그냥 제 갈 길을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혁신을 주도하고 급성장을 하던 아마존, 구글이 S&P 500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한 것처럼 만약에 이런 폭락이 온다고 해도 비트코인과 우리들의 코인이 그러할 것 같다. 지금의 혁신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코인이 기존의 주식 대비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들의 코인이 미래가 너무나 밝지만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인 거죠. 코인은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 큰 리턴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에 사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리스크 없이 몇 배의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뭐 다 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싸고 맛있고 양을 많이 주는 떡은 없다. 이렇게 봐야 하겠는데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경마를 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등 말에다가 걸면 이겨도 뭐 한 2배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제일 비실비실한 말이 있는데 그 말에다 걸면 몇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비실비실한 말에다 걸면 1등할 확률이 아주 낮겠죠. 자, 여러분 혹시 비실비실한 말에다가 돈을 걸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확률도 없는 비실비실한 스캠 코인에 혹시 돈을 걸거나 있지는 않은지 투자의 이유가 분명한 남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확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런 코인에다가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코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 코인이 가져다줄 미래 혁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리턴, 그 리턴이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보다는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를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불황, 대공황, 금융위기 이런 어두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최악의 상황도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 아마존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다시 갈 길을 가듯이 우리들의 코인도 그러하리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이번에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명확성이 생기면서 코인이 또 급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 장기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